귀농 귀촌의 인기가 높아지고 청년들의 귀농도 증가하면서 늘어만 가던 농촌 빈집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거 매우 좋은 얘기네요. 예, 사실 우리 인구 소멸 얘기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방들. 근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집도 비어있는 집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2013년 기준으로 농촌에 지금 빈집이 6만 5천 채나 된다고 그럽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면 될 수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이른바 농촌 빈집 정비 재생 사업 저게 다 빈집인데 예. 지금 거의 살림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조금만 고치면. 예,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삼촌이라는 말이 있죠. 일주일에 4일은 도시에 살고 3일은 농촌에 살고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수요도 있으니 특히 젊은 층들이 농촌에 내려가서 살겠든 일주일에 3일이라도 살겠다 이런 수요가 좀 점차 늘고 있으니 자 그럼 이번 기회에 정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농촌의 빈집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 빈집을 뭐 그냥 죽어도 되고 워케이션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영화관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 주방 같은 이런 형태로 공동 부엌으로 활동하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이게 정부의 지금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 내용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농촌의 빈집 이거 사고 팔 수 있는 은행도 만들어진다고요? 예, 내가 이제 농촌에 가 살고 싶은데 빈집이 있으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지금에 있는 그런 부동산 거래 사이트처럼 그런 농촌의 빈집들의 매물을 올려놓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아예 빈집 은행이라고 아예.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빈집이 있네. 금액이 얼마야? 그럼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누가 중간에서 거간을 해주는 브로커리지가 필요한 건데 그런 식의 매물 사이트까지 함께 활용하겠다는 저거 얘기고요. 상당히 인기가 있겠어요. 예. 좀 저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뭐 저렇게 좀 어느 정도 수리가 된 집들도 있겠지만 이제 낡은 집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본인이 또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요새 뭐 DIY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가 예산 한 5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 작업을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뭐 농지법으로 묶여 있던 게 있잖아요. 도시에서는 그 시골에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런데 이제는 그런 사정을 적용하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시의 주말 농부들 이른바 그분들도 시골 농지를 살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정부가 내년까지 농촌 자율규제 혁신지구라는 그 혁신지구를 10곳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농지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꼭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살 수 있는 그래서 특히 혁신지구에 농지를 사면은 또 그거를 임대해갖고 농사를 짓게끔 그러니까 즉시 임대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귀농과 귀촌을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예전에는 뭐 경자유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옛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자, 이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새 시골 가다 보면요. 다 쓰러져가는 시골 고택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그냥 어떻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택을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한 두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예. 이 사진이 아마 나올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위에 있는 사진을 사진 나오면 두 사례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이제 고스케라고 하는 이게 도쿄에서 한 75km 정도니까 아주 먼 시골은 아닌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산골 마을인데. 저 예능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나오죠. 네. 참 깨끗하죠, 아주. 그다음에 일본의 옛날에 좀 고풍스러운 그런 집 형태를 그러니까 저걸 완전히 저렇게 있고요. 완전히 예.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곳이었대요. 저 집이 한 150년 된 고택인데 2014년 정도에 저기 살고 있던 그 이제 주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이 비자 이 고스케 시가 아예 그럼 우리 이 대저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동네를 완전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민관 협동으로 아예 그 호텔 촌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방금 그림하고 이거는 이제 다르죠. 경북 문경입니다. 네. 좀 전에 아마 그 낡은 옛날 모습이 나왔을 텐데 그 집이 낡았던 집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문경인데. 이건 일본이고. 예, 요건 일본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그 1790년, 그러니까 230년 된 그 오래된 고택입니다. 여기를 도시청년 5명이 직접 수리를 싹 해서요. 게스트하우스와 그다음에 카페로 재개장을 해서 연간 12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아주 문경시의 핫플레이스가 됐다고 그러는데 앞에 고스케 사례도 그렇고 문경시 사례도 그렇고 저게 아까 그런 걸로 바뀐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빈집이 그냥 개별 수요에 따라서 그냥 주거 공간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화나 관광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의 창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어떤 변화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귀촌 가구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매우 높네요, 이게.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6천 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귀농한 가구 6천 가구, 그다음에 3천 가구, 그다음에 귀촌한 가구 3천 가구, 그래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귀농 가구 71%가 만족해 이렇게 대답을 했고, 71% 대단히 예.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지만 농사를 안 짓는 귀촌 가구라고 하죠. 여기도 역시 71%가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명 중에 7명 오케이.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더 만족도가 적게는 2%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가 더 높아졌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귀농 가구 중에 이제 원래 농촌에서 태어났다가 도시 와서 생활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내려간 이번에 유턴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아예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간 그런 아이 형태가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농촌에 이렇게 내려간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농촌에서 미래에 살만하다.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살만하다 이런 어떤 희망을 또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조사가 된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교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2030들의 청년들 보고 청년 농부 보고 왜 내려가요? 그랬더니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요. 간다. 아주 뿌듯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이라는 얘기거든요. 뭐 누가 뭐 무슨 보조금을 준다, 누가 뭐 도와준다 이런 차 아니라 내가 보니까 시골에 내려가서도 농사지면 살 수 있겠어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려간다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내려가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대단합니다. 자, 귀농 귀촌의 이점 무엇보다는 소득 상승에 비해서 생활비가 싸다. 이거 무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득 상승이 비율로 치면 한 30%가 넘게 소득은 올라가는데 생활비는 한 25% 정도 다운이 된다는 거니까 50%의 그런 그 차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저 평균 그렇습니다. 생활비의 하락이네요. 그래서 연평균 농가 평균이 5,083만 원인데 귀농 5년 차가 소득에 비해서 또 생활비는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94에서 204만 원. 물론 사람들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겠지만. 명품 백 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평균 생활비가 194만 원에서 204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다고 그래요. 또 사실 요새는 이제 그 생활 뭐라 그럽니까? 일반 생활 관련해 갖고 홈쇼핑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 배송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 보육이라든지 의료가 좀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2030 청년들은 자연 환경보다 그러니까 저 시골 가시는 이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수려한 환경 이런 거는 이제 나이 드신 축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 2030들은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을 결정한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예, 표에 잠깐 나올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사실은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 결국은 지속 가능한 부분이 뭐냐?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여부가 될 건데요. 바로 좀 청년층의 귀농 이유도 첫 번째 1위가 농업 비전 발전 가능성, 즉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간다는 거고 또 기존에 이제 또 귀농한 사람들 중에 특히 시골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유턴한 사람들 중에는 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농토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가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짓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좀 많았고요. 아버지 과수원이니 뭐 이거 물려받아서 하는 게 그렇죠. 도시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저런 거는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작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품인 거죠. 그냥 변호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도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교육 같은 거 받기도 그러니까 낫고 아버지는 과수원 했는데 아들은 거기다가 특수작물을 하는 거죠. 하고 또 IT 농업하고. 예. 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이 젊은 층들이 교육받는 기간은 짧은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농업을 통해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게 또 확인이 돼서요. 2030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결국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서 농촌도 여러 가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보려면 2030을 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청년 귀농인을 대상으로 여러 관련 규제들이 있는데 이걸
대폭 완화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은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착 지원금을 받아도 농사 외에 다른 근로가 허용이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해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농 외에는 이게 다른 일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실적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기농 창업 자금은 세대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 부인도 신청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대상자가 되면은 최대 매달 1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으니까 3년 동안. 오, 그러니까 적지 굉장히 않죠. 많은 혜택으로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지역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저것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힘이 많이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